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스탄불 생활권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짝꿍이 바미님도 모시고 왔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카메라 앞에는 못 서겠다 하셔서 음성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탄불에 저희가 4박 5일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느꼈던 점, 그리고 이 터키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뭐 그런 간단한 기본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 이후에는 뭐 교통편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좀 카테고리별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기본 정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또 꿀팁이나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터키에 대한 부분들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 주세요.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말이 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터키로 할게요. 일단 터키에 도착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공항이 생각보다 좋아서 좀 놀랬어요. 프랑스 공항이라든지 그런 이탈리아 공항이라든지 그렇게 인상 깊었던 적이 없어서 터키도 그러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공항이 되게 좋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엄청 컸어요. 비행기에서 나온 곳부터 입국 심사하는 데까지 가는데도 엄청나게 길었고, 나가서부터는 뭐 인천공항 못지않게 신식이고 깔끔했다. 공항 내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휴대폰에서 그냥 와이파이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권 보면은 그 사진 있는 쪽 안에 바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스캔하면 그 무료 와이파이 1시간짜리를 주는 그런 또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재밌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휴대폰 보고 하면은 더 빠르고 더 편리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좀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시내에 도착했을 때는 되게 날씨가 좋고, 일단 사람도 많고, 이런 게 튀르키 사람들이구나, 이 생김새의 다른 점도 또 오랜만에 외국인을 보니까 느꼈고, 그리고 일단 되게 길이 더러워요. 쓰레기가 많고 길이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막 돌들이 이렇게 박혀있는 도로기 때문에 좀 옛날식? 구식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처럼 막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일단 여기 사람들은 무단횡단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신호등이 있음에 불구하고 맞아요. 여기가 진짜 큰 도시라고 느끼는 게 사람과 차와 뭐 다양한 인종? 근데 뭐 인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진짜 인구가 많다. 꽉꽉 들어차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 무단횡단을 진짜 많이 해요. 일본이 진짜 여기서 여기 가는 그 되게 짧은 횡단보도도 무단횡단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여기는 무단횡단은 기본이고, 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무단횡단은 그나마 양반이고, 막 4차선 도로인데 그냥 차도에서 차도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무단횡단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 오면은 소매치기 많다, 뭐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유럽을 처음 오는 게 아니어서 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짝꿍님은 되게 그거에 예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 외장하드도 구글 드라이브로 사고, 백팩도 막 자물쇠 걸려있는 걸로 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런 위험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소매치기는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혼자 다니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둘이 다녀서 그런 게 좀 덜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결론은 생각보다 괜찮다. 날씨가 진짜 화창하고 맑고, 하늘이 너무 파랗고, 구름도 구름 한 점 없다가 또 구름이 또 몽글몽글 예쁘게 하얗게 있다가, 그래서 하늘이 되게 맑았고요. 근데 엄청 더워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한국도 요즘 엄청 덥잖아요. 근데 한국은 제가 거기에 이제 관광객이 아니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 돌아다니질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동할 때도 이제 차 타고 다니니까 차에서 에어컨 틀죠. 도착지에서 뭐 쇼핑몰이니까 에어컨 있죠. 뭐 레스토랑 다 에어컨이 있으니까 크게 더위를 못 느꼈다면, 여기는 비슷한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가장 피크 시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목도 되게 마르고,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탔어요. 여기 막 맨날 선크림 바르고 다녀도 집에 오면 이만큼 타있고, 여기 막 다 타있고, 동남아까지는 아니어도 가끔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 저는 이렇게 좀 피부로 느끼진 못했는데 이제 짝꿍이는 여기가 좀 더 건조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이스탄불은 뜨겁다. 이거는 뭐 팩트인 것 같고, 그늘과 햇빛의 차이가, 햇빛의 따가움 정도가 차이가 엄청나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좀 낮아서 한국보다는 불쾌지수가 조금은 덜한 것 같지만 햇살이 진짜 워낙 따가울 정도로 맞아요. 뜨겁다. 맞아요. 그늘이랑 햇볕이랑 이 온도 차가 엄청나요. 진짜 그늘에만 들어와도 와, 되게 시원하다. 그러니까 막 맞아. 안 덥다가 아니고 시원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 온도차가 되게 심해서 이스탄불에서는 아침 일찍 나가서 아침을 먹고 들어오고 이제 가장 더울 시간 있죠. 오전 11시에서 한 6시까지는 숙소에 있다가 6시 이후에 나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이 막 그렇게 나쁘다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는 새벽까지 놀고 이래 본 적은 없지만 뭐 한 10시, 밤 10시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뭐 저녁 먹고 맥주 한 잔 먹고 들어갈 정도로는 뭐 치안이 나쁘지 않으니까 좀 선선할 때 돌아다니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햇빛 쨍할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뉘엿뉘엿 이럴 때 말고 되게 저는 그게 흐리다고 느끼거든요. 정말 6시, 7시 되게 흐리다고 느껴서 쨍할 때 사진 찍고 그걸 되게 잘 나온다고 느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스탄불 돌아가도 저는 그 시간에 돌아다닐 것 같긴 해요. 사진을 위해서. 단순히 사진을 위해서. 담배를 달고 삽니다. 애기들 빼고는 진짜 다 담배를 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중교통에서는 안 피지만 뭐 나오면 바로 피고 그래서 어디 가든 담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래서 담배 꽁초도 진짜 많이 버려져 있고 이렇게 치우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길은 좀 더럽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중심지를 조금 벗어나면은 또 깨끗해요. 막 엄청 깨끗하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유럽의 그 풍경과 그 유럽의 건물 양식과 그래서 되게 그 관광 중심지와 그 조금 외곽은 느낌이 다르다. 한 가지 좀 생각이 난 게 저희가 나중에 음식편을 또 리뷰를 할 거겠지만 왜 동남아 가면은 길거리 음식의 음식 위생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는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도 크게 막 엄청 더럽다, 막 못 먹을 정도로 더럽다 이렇게 생각은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먹고 배탈 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없죠.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년을 해외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2020, 21, 23 올해가 3년째인데 백신 뭐 맞아야 되냐, 접종 이력서 있어야 되냐, PCR 해야 되냐, 마스크 써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게 시시각각 바뀐단 말이에요. 저희가 터키에 와서 100% 느낀 건 여기는 신경을 1도 안 쓴다. 코로나가 끝났다 라고 이제 저희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공항버스를 타고 신시가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마스크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일단 그 공항버스까지는 다들 썼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다른 사람도 다 썼던 것 같은데 마스크 안 쓰고 그리고 뭐 올 때 PCR 전혀 없었고요. 뭐 백신 맞았냐 물어보지도 않고요. 생활하는 게 코로나 이전 사람들 생활하는 거랑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스크 첫날은 쓰고 다니고 막 이러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만 쓴 거야. 진짜 우리만. 진짜 거짓말. 아니, 근데 있긴 있었어. 진짜 한 1000명에 한 명 정도. 1000명에 한 명 정도 있었어요. 진짜 어쩌다가 길 가다 근데 볼 수 있을 정도. 근데 그분도 아마 어제 왔을 거야. 그럴 수 있어. 확진자 현황 사이트를 보니까 터키는 아예 이제 집계 자체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터키뿐 아니고 그리스도 그런 것 같고 몇몇 유럽 국가들은 아예 그냥 코로나 집계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놓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냥 일상으로 잘 돌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터키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된 것처럼 보입니다. 만 그래도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인 위생, 개인 방역은 또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또 재밌는 점은요. 여기에 고양이, 개, 비둘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오히려 놀랍지 않거든요. 비둘기도 놀랍지 않아요. 근데 개가 우리나라도 이제 개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강아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이만한 대형견들이 엄청 많아요. 다 누워있어요. 다 길에서 누워있는데 첫날, 둘째 날까지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셋째 날쯤 되니까 아 여기 노숙자가 많듯이 여기 노숙개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건
공격성도 없고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곁에 가도 그냥 오는 둥 마는 둥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개들은 입마개도 전혀 안 하고 목줄 당연히 안 하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귀에 인식표가 있어요, 특이하게. 어. 네, 공격성이 없어서 짖는 개도 거의 보지 못했고, 또 심지어 밥 먹을 때는 개가 고양이한테 쫓겨나기도 했잖아요. 그거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이만한 개가 요만한 고양이한테 쫄아가지고 이러다가 고양이가 앙 하니까 막 도망가는 거 저희가 찍었거든요. 강아지 좀 쫄아있어. 보셨죠? 근데 고양이도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고양이는 그냥 알아서 애들이 좀 피하잖아요, 가까이 가면. 근데 걔들은 그냥 길에 한복판에 누워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 가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둘기가 되게 많거든요, 탁심광장에. 근데 투어할 때 가이드님한테 들은 바로는 터키 사람들이 비둘기를 되게 좋아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둘기를 워낙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좋아해서 막 그 탁심광장 가면은 막 비둘기 막 먹이 주고 막 빵 주고 막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동물 친화적인 그런 나라라는 느낌을 되게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견을 막 7, 8마리씩 목줄해서 막 멋있게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게 좀 이색적인 풍경이었고. 맞아요. 관광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그렇게 눈에 띄게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유료 화장실이 많습니다. 현재 리라와 가치로 2리라에서 3.5리라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지금 200원, 300원? 200원에서 300원 정도 내고 이제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유료니까 뭐 엄청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화장실입니다. 일반 화장실에 휴지 있고 손 씻는 핸드워시가 있는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료 화장실도 이용하기는 했지만 그 찾으려고 그랬는데 막상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파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그 또 우리가 우연히 처음 갔던 동네에 갔다가 중간에 배가 아픈 바람에 뭐 화장실 찾을 겨를도 없었고 부랴부랴 급하게 검색을 해서 특일구 화장실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역시나 근데 화장실 너무 깔끔했고 좋았고, 오히려 숙소 화장실보다 더 좋아서 그쵸. 숙소 화장실이 100배 좋았죠. 더 좋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맞아요. 화장실은 WC라고 써있는 유료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버거킹 이용한 적도 있고, 뭐 호텔 이용하셔도 되고, 그런 걸 좀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스탄불이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영어를 물어보면 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how much? 뭐 브레드 막 이런 식으로. 유럽이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그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본인 나라의 언어에 대한 자긍심이 되게 높아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소통이 조금 힘들고, 그것보다 또 더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간판이에요. 간판이, 왜냐면 저희는 그렇게 뭐 현지인들하고 1대1로 대화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판을 보고 어딜 들어가고 간판을 보고 아 여기가 뭔가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간판이 다 터키어로 되어 있고요. 영어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항상 대동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인 거는 아랍어나 러시아어처럼 못 읽는 정도는 아니에요. 알파벳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고, 읽는 방법도 영어처럼 읽는 게 아니고 정말 뭐 KA면 카, 뭐 NA면 나, 이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터키어도 좀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위에 땡땡 붙고 뭐 이렇게 뭐 C 아래 뭐 O자 붙고 이런 거는 계속 눈에 있다 보면 아 이거는 츠 발음이구나, 아, 이거는 쉬 발음이구나, 이런 욕한 거 같지? 쉬 발음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 터키어가 눈에 익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는데 조금씩 그게 나아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쉬운 영어 단어도 그들에게는 뭔가 터키어로 해야지만 알아들을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구글 번역기는 필수다. 구글 번역기 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해서 바로 현지어로 번역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내가 써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지만 그 카메라에 비춰가지고 보여주는 그 번역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마트 같은 데 가거나 간판을 비춰봤을 때 아, 이게 여기구나 이렇게 보고 들어가기에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그 아랍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터키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이제 인종분들이 있잖아요. 그 터키 분들이 가장 거의 90%라 가면 80% 정도 되고 약간 유럽권 같은 분들도 있고 중요한 건 아시아, 뭐 남미 이쪽은 없습니다. 흑인 분들 정말 몇 프로 좀 있고 거의 그냥 터키 분들이 가장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렇게 인종이 막 섞여 있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한인마트는 기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점, 중국인 마트, 뭐 아시안 마트 이런 데가 없는 나라를 진짜 처음 봤어요. 뭐 동남아를 가든 그 서유럽의 뭐 이탈리아, 프랑스, 뭐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 가면 그래도 뜨문뜨문 찾을라 치면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터키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없고 뭐 마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진짜 뭐 고추장, 라면, 짬뽕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결국 못 찾았어요. 딱 유럽 양식이긴 해요. 근데 건물과 건물 사이가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마치 내가 여기 건물 옆에 지을 건데 너 거랑 붙일게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 있고 그 저희 페리 타고 가면서 기억에 남는 건물은 되게 파스텔 톤이었거든요. 뭐 핑크, 민트, 뭐 스카이블루 해서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그건 되게 예쁘더라고요. 큰 빌딩은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웠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특급 호텔 그런 건물들이 높게 솟아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7층 미만의 건물들이 되게 많이 쭉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었고 지붕은 대체적으로 약간 붉은 색깔로 통일돼 있어서 도시가 이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두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종교도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양식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고 특이한 건물도 많고 페리 타고 멀리 나가서 이제 주변 지역을 봤었을 때는 별장 같은 데도 많이 있었고 배 타고 조금 멀리 가니까 건물들이 되게 독채들이 많고 누가 봐도 아 부잣집 회장님이 갖고 계신 독채구나 별장이구나 이런 느낌의 건물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마트에 가보니까 맥주가 거의 주류 같아요. 뭐 우리나라 소주, 맥주 이렇게 약간 양대산맥처럼 있고 와인 마시는 분들 있고 양주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크게 뭐 4개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봤던 느낌은 와인 느낌은 전혀 없고요. 이 나라만의 술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못 받았고 맥주가 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도 맥주 소비가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레스토랑에서 맥주 팔지 않는 곳도 좀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 테라스 카페 이런 데 보면은 남맥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제가 해외 다녀봤을 때도 여름에 더울 때 낮에는 무조건 맥주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마시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에페스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 차이티라고 홍차가 있잖아요. 홍차를 되게 많이 물처럼 마신다고 해야 되나? 아침 일찍부터 그냥 길 돌아다니면서도 마시고 이렇게 딱 그 특유의 차이 잔이 있거든요. 이렇게 유리 받침에다가 그 잔 이름도 있는데 더워도 그 차이티를 마시더라고요. 맛있어요. 설탕 넣으면 더 맛있고 커피보다는 차 문화가 좀 발달됐다.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그 기도 소리가 나요. 하루에 5번 한다고 해요. 기도를. 뭐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특유의 기도 소리가 있어요. 일정 시간대가 되면은 울려 퍼지거든요. 근데 이스탄불에 있을 때 다른 소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꽂힐 정도로 크게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블로그 보면은 뭐 그 소리에 잠을 깼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스탄불에서는 크게 뭐 그것 때문에 뭐 불편했다 이런 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몰라요. 그 모스크 근처에서 숙소 잡으시는 분들은 크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또 기억에 남는 게 국기가 진짜 많아요. 어딜 가든 국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태극기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터키 국기가 진짜 거의 뭐 세 블럭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되게 많고, 그만큼 이 나라 사람들이 본인 나라에 대한 애국심? 그런 애국심이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기들이 그냥 조그만 게 아니고 엄청 커요. 집채만 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되게 멋있고 바람이 끊이질 않아서 항상 펄럭펄럭하면서 되게 예쁘게 국기가 날립니다. 자국민이 보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하루 이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도 가볼 거 아니에요. 이제 베식타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 특일급 호텔도 있고 뭐 명품관도 엄청 많고, 그리고 되게 큰 공원이 있어요. 마츠카 공원이라고,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원에 가면은 정말 주인으로부터 너무너무 관리를 잘 받고 있는 털에 윤기가 차르륵 나는 그런 개들이 있고, 되게 여유롭게 개 2-3마리를 산책하는 그런 주인들이 보이고요. 조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명동에 숙소가 있어서 명동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뭐 청담 압구정을 간 느낌? 그럼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약간 한산하고 여유로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빈부격차가 있겠지만 격차가 되게 크다고 느낀 게 저만 본 거예요. 짝꿍이는 못 본 건데, 갈라타 타워를 올라가는 그 길이 되게 높아요. 계단 오르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사람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열어서 거기 안에서 그나마 깨끗한 거를 찾고 애기들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옆에 있었거든요. 격차가 심하구나 라고 느꼈죠. 그때 많이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이스탄불에서 느꼈던 점은 진짜 아까 국기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바람이 끊임없이 분다. 멈추질 않고. 바람이 진짜 그러니까 국기가 축 처져 있는 걸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계속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거 하루 종일 펄럭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좀 특이했었고, 페리 같은 경우도 한강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페리버스를 볼 수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나 태국 사람들처럼 엄청 친절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 불친절하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딱 중간쯤 동남아처럼 흥정하고 뭐 깎고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딱 정직하게 뭐 외국인이라고 더 받고 이런 거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스탄불의 기본 정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느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음식, 교통, 관광지, 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볼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빠염.